Let's finish it. Come back with the people and the Democratic Party. God. The National Assembly has started a civil war. Has impeached, say on the old, God. The person the president really wants, the person who really wants the president. The one-team party and government versus the symbol Park Chan-dae is real.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하는데 이분이 없었다면 오늘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하지요. 내란 와중에 박찬대 원내대표님 참 애 많이 쓰셨는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 대표가 되겠다고 지금 이제 나섰죠.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좀 네. 빠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5월 3일부터 1년 1개월 열흘 동안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예. 그 와중에 당대표 직무대행을 2번 하고 또 계엄에 해제에 또 파면에 대선까지 치르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이제 바닥난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13일 날 그만두면서 살아서 임기를 맞춰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열흘 뒤에 죽을지도 모르는 전당대회에 뛰다 보니까 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좀 쉬셔야 되는데 왜 그러면 대표 하겠다고 나오셨어요? 사실 계기가 됐었던 것은 우리 당원들이 당대표 출마를 종용하는 요청사항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출마자가 우리 정청래 의원 훌륭한 분이기는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1기 당대표에 제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했는데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 역할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정청래하고 차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청래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다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같은 상품을 놓고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이게 이쪽에 더 쓸모가 있겠다. 이제 그래서 고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박찬대 후보님이 정청래 후보님보다 어떤 점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청래 후보는 확실히 뛰어난 장수형 리더죠. 장비처럼 조조의 백만대군 앞에서 장판교를 지켰던 그런 사실 모습도 보였고, 근데 저는 완전한 내란 종식과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신속한 개혁 완수, 그것만으로 집권 여당의 역할이 끝날까? 저는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도 성장시켜야 되는 이런 집권 여당에 기대하는 정치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한꺼번에 달성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원내대표하는 그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단 한 번의 전략 실패 없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 그리고 비판, 그리고 탄핵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내란도 종식시키고 대선도 이겼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싸우고 성과를 냈다. 사실 단 한 번의 실수도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거든요. 싸움만큼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가능하겠나? 그러니까 저는 또 경제 전문가 회계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민생이 회복되고 그리고 경제가 성장되고 궁극적으로는 다시는 내란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국민 통합의 길을 동시에 도모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당대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제가 더 이런 여러 가지 요구되고 있는 역할을 조화롭게 해낼 수 있는 그런 검증된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대통령실과 정당하고 이 관계보다는 더욱더 밀접하게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하나의 원팀을 이루어야 될 텐데, 제가 지난 5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수석 대변인, 그리고 비서실장, 그리고 최고위원, 또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 2번,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하면서 그에게 닥친 모든 시련들을 함께 겪어내고 어려웠던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결국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같이 경험하고 해냈던 그 성과가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완벽한 파트너십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로 맞출 사람은 박찬대가 최적이 아닌가 뭐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청래 후보랑 두 분이서 상당히 좀 젠틀하게 신사적으로 선거운동하고 계시잖아요. 끝까지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예. 출마 결심하고 출마 선언문에도 그 내용을 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러면 고민이 있었는데. 예,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기대하고 네, 네. 그래도 또 뭐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씩만 여쭤볼게요. 네. 우리 박찬대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정청래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오랜 경륜이 있죠. 예. 예, 정치를 한 지가 오래됐고, 그 다음에 선명한 개혁 의지를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원내대표의 성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잘한 성과라고 하면 첫 번째 성과가 원 구성을 할 때 전략적으로 우리한테 꼭 필요한 법사위, 과방위, 운영위, 행안위 등을 결코 양보하지 않고 타협이나 거래하지 않고 민주주의식으로 우리가 의결로 관철시킨 거거든요. 그 뒷단계에는 또 뭐였냐면 법사위원장에 정청래를 세운 거, 과방위원장에 최민희를 세운 거, 예결위에 박정을 세운 거, 그리고 행안위에 신종훈을 세운 거. 결국은 저의 용병수를 통해 가지고서 가장 높은 실적을 냈는데 정청래의 그 장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정청래의 재발견을 이끌어냈던 그 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검찰이라든가 또는 사법과 관련해서 꽉 막혀있던 우리 지지자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줬던 뭐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정청래 후보 칭찬 하나 하라고 그랬더니 본인 자랑하시나. 아무튼 가장 큰 성과는 정청래를 재발견하게 만들었던 것이 만들었다. 큰 성과인데 예. 정청래의 그 재발견은 예. 결국은 정청래 역대 법사위원장으로서 보여주지 예. 못했던 뭐 최고의 성과를 내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 여쭤보려고 첫 번째 질문했어요. 단점 얘기하면 하나만 얘기하십시오. 단점 하나 얘기한다 그러면 개인적 성과가 높다는 거죠. 개인적 성과. 개인적 성과를 돋보이려고 한다? 아니요. 그거보다도 팀워크보다는 예. 출중한 개인 역량으로 성취를 해나가는 입장이다. 아. 뭐 우리 법사위에서도 보게 되면 뭐 구태여 단점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전체 의사 진행에 사실 본인의 발언 양이 거의 대부분이라든가. 개인 플레이. 그렇죠. 아. 그러니까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본인 말로도 스타트 이런 것은 분명한데 사실 당이라고 하는 것이 파티고 무리를 지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혁과제, 또 내란 종식, 그리고 또 민생 회복,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 야당 대표가 아니라 여당 대표로서 당연히 당정대가 원팀이 돼서 이루어가야 될 텐데 그 모든 역할을 뛰어난 개인기로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저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로서 사실은 감독으로서 적재적소에 뛰어난 사람들을 잘 인사해서 그분들을 세우고 그분들이 성과를 내게끔 했다. 그러니까 저의 성과는 바로 정청래가 내줬고 최민희가 내줬고 박정희 내줬고 뭐 신정훈 등이 내준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집권여당의 당대표라고 한다 그러면 팀을 이루어서 그 전체의 성과를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조화로운 결과를 함께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한테 요구하는 것은 개혁이냐, 협치냐, 개혁이냐, 민생이냐 이거를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유능한 개혁은 바로 민생으로 연결되고 또 효능감 있는 개혁은 바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가 함께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기에 기반을 두는 것보다는 예. 네, 팀워크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집권여당 당대표한테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정리를 한다면 박 후보님이 생각하는 정 후보님의 큰 장점은 잘 싸운다. 그런데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개인 플레이가 좀 심한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개인 플레이가 뛰어나다. 뛰어나다. 굳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예. 제가 막 억지로 비난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 맨 처음에 두 분이 후보, 물론 또 한 분 더 계시지만은
유력한 두 분이 경쟁을 할 때 예상은 상당히 치열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에 충남 지역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정청래 후보가 앞섰지 않습니까? 네. 정청래 후보가 고향이 충남이죠. 네, 그렇습니다. 충남 네. 금산인가? 금산입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고향이니까 그쪽 어드밴티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영남에서도 또 똑같이 앞섰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실히 격차가 벌어지는가? 충청도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거는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아무래도 네, 우리 정청래 의원의 스타트가 저보다는 좀 유리하게 시작하는구나 이 생각은 분명하게 들었고요. 요번에 충청과 영남에서 나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함이 좀 많이 있구나 그 생각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요.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과 정치 고관여층으로부터는 뭐 상당한 지지를 높게 받고 있는 것을 제가 인식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으로 보이는 성과 아니면 뒤에서 내는 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또 우리 당원들 또는 지지자들까지 다 전달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나 보다. 좀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6월 23일에 출마 선언을 하고 오늘이 7월 23일이니까 딱 한 달 됐네요. 한 달이 되었죠. 예. 예, 뭐 경선 결과는 지난 주말에 났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주일을 빼게 되면 한 3주 남짓 활동을 해가지고 나왔던 결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나와 있는 게 대의원 15%에 권리당원 55%, 그다음에 여론조사 30%, 그리고 전체 권리당원 약 120만 명 중에 한 20여만 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포션으로 보면 한 5%에서 8% 정도가 지금 개표된 것이다. 남아있는 90% 이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격이 가능하고 역전 그리고 승리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정청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장점대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장점대로 과연 집권여당의 당대표로서 1년 뒤에 지방선거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얼굴과 자질은 누가 있는지를 좀 충분하게 소명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장 큰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호남과 수도권이 남았죠. 네, 수도권, 호남 지금 다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아주 치열하게 시작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청래 후보는 계속 싸우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찬대 후보님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민생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여당이 됐으니까 민생이 매우 중요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하는 짓을 보면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계속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인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정청래 후보의 싸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어필되는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좀 있는 게 제가 1년 1개월 열흘 동안 원내대표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원내 전략들이 사실 저들과 싸우고 겨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5월 3일 날 원내대표가 되고 12월 3일 날 사실 불법 계엄, 내란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민생 법안이 올라갔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특검 법안이 올라갔어요. 또 검사 탄핵안을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탄핵안들이 올라갔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산에서도 우리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처음으로 입법부가 예산 심사 기능을 완결해서 11월 29일 날 사실 예산도 단독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원내에서 10월 31일 마지막 날 명태균 육성이 담겨 있는 윤석열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것도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12월 3일 이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자기들의 비리를 덮고 그리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그리고 당황하는 가운데서 급하게 했던 것이 바로 불법 내란 아니겠습니까? 7개월 동안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싸웠고 이 과정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특검법 거부되고 탄핵안 기각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170명의 국회의원들을 큰 분열이 없이 하나로 묶어서 따박따박 싸워갔던 그 성과를 제가 좀 더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12월 4일 1시에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2시간 만에 우리 야당 의원들이 152명이 모였고 2시간 반 만에 190명의 의원이 계엄을 해제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12월 7일 그리고 12월 14일 연속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왜 반대 의견이 없었겠습니까? 그거 관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탄핵할 때 다 찬성만 했겠습니까?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죠.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총리 탄핵까지 가당하냐라고 하는 비난이 있었지만 제가 그거 끝까지 관철시키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번 대선이 조기에 일어나고 있었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원내 사령탑이었던 저의 정말 처절한 투쟁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고요. 사실 법사위, 과방위, 예결위 이런 것은 원내 전략 전체 하에서 한 부분씩을 맡아서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다만 게임을 하면 필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한테 조명이 비치고 그 모든 전략을 세우고 있는 감독은 벤치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난 이후에 6월 13일 날 제가 원내대표를 관두기 바로 일주일 전인 6월 5일 날 3특검을 동시에 사실은 추진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검을 3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가 있었어요. 왜? 특검 인력이 그만큼 되겠냐. 그 많은 특검보와 검찰 수사관들은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지만 저는 3특검을 동시에 전략적으로 사실 올렸고 동시에 통과시켰고 지금 너무나 경쟁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들이 주목을 받고 있겠죠. 하지만 그 3특검을 세웠던 전략은 누가 했냐. 원내대표인 제가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도 나와 있는데 지금 언론개혁하고 검찰개혁은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충분히 국민적 수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을 겪어보니까 국민들께서 이번에야말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방송개혁 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개혁은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만 통과하면 되거든요. 방송개혁은, 방송 3법은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 올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넉넉 잡아 민족의 명절인 추석 밥상까지는 이 모든 것이 완료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마음만 먹으면 이번 8월 달에도 9월 달에도 가능합니다. 그 개혁 누가 추진했습니까? 그거로 끝내지 않았죠. 제가 최근에 냈던 내란종식 특별법. 거기 보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와 정말 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면복권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아직도 내란에 종사하고 있고 잔당 소리를 듣고 있는 국힘당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의 혈세 회수해야 된다. 금융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검사들을 못 믿으니까 특검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기현, 그다음에 조희대 그들의 판결을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의 자괴감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재판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란이 터지고 난 이후에 12월 15일부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알박기 인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뽑아내야 된다. 이런 내란 특별법, 종식 특별법 누가 냈습니까? 제가 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싸움은 말로도 잘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법과 제도로 뒷받침을 해야 될 텐데 3특검을 올리고 그래서 경쟁적으로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에, 최혜병 특검에, 김건희 특검. 결국 궁극적으로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겨냥한 싸움은 제도적으로 지금 완성해 놓고 이제 열매만 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좀 부족했다면 앞으로 더 말을 드릴 거고요. 홍보가 부족했다면 더 홍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개혁, 그리고 또 우리 당원 주권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대안과 법을 누가 내는지 잘 보시면 좋고요. 또 하나 저랑 같이 동고동락했던 17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가장 개혁성이 강한 국회의원들 누구와 함께 합니까? 저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까? 박선원 의원, 그렇죠?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 탁 잡으면 알 수 있는 누구든 저랑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개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싸움도 말도 잘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법과 제도로 완성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까지 말을 많이 아껴왔지만
얼마나 위기의 순간이 많았습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존경하는 후보님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오대영 라이브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쑥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다 이렇게 듣는데 네. 저는 이제 방송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로 40년째가 됩니다. 인터뷰 이렇게 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듣는 분들한테 전달이 잘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 답변이 한 10분 돼요. 그러면 듣는 분들이 힘들어해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말씀 이렇게 막 집중해서 듣는데 사람들이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가 지나가면 좀 지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질문하면 짧게 해주시고 또 질문하고 하는 것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네. 그 말씀을 꼭 제가 한번 오시면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너무 기회를 길게 드렸네요. 하셔서 예,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예. 그 지적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인터뷰가 있고 연설이 있고 또 정견 발표가 있고 형식이 다 다르니까 그때그때 형식에 맞춰서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제가 또 좋아하니까 그때 네. 딱 들었는데 아, 저분 또 한번 내가 이제 만나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 했었어요. 예. 그 잠깐 그 힘내시라고 재미있는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유튜브 러브님이 더운데 찬대로 가. 더운데 찬대로 가. 괜찮은데요? 요새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 그래요? 더울 땐 찬데. 더울 때 찬대. 우리 또 박찬대 후보님도 아재 개그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왜 그렇게 좋아해요? 글쎄요, 웃을 일이 많이 없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예. 웃을 일이 많지 않은데 맘 놓고 웃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예. 또 웃겨드리는 사람들도 없고. 아침에 이렇게 회의할 때 일부러 하나씩 갖고 오십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머리에 담았다가 꺼낼 만큼 기억력은 안 되고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 예.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생각 중에 하나를 바로 잡아가지고 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님은 유머 감각이 어때요? 일단 유머 감각을 명랑하신 편이에요. 예, 명랑하시다. 명랑하고 예. 개구진 부분이 있는데 혹독한 현실 속에서 견디다 보니까 사실 많이 점잖아지신 것 같아요. 전에는 좀 명랑하고 예. 개구지고 예. 밝은 분이셨는데 그 이후에 시련과 고난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참아가는 속에서 웃을 일이 많지 못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던지는 몇 마디의 말에 예, 좋아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 저를 또 많이 또 핀잔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썰렁하다고? 아니, 웃기지 말라고. 남들 앞에서 갑자기 팍 웃는 그런 모습이 민망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에 국무회의 할 때 이렇게 보시면 여유가 있어요. 아, 그렇죠. 여유에서 유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죠. 사실 전에는 당대표를 하는 그 와중에도 일주일에 4번 정도는 재판을 받으셨거든요. 끊임없이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제가 사실 지난 4년 동안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시련과 고난, 그 고통을 지켜본 게 사실은 저의 로열티의 어떤 대부분 아니었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사랑의 가장 큰 형태는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아, 어떻게 저렇게까지 시련을 받나. 제가 지어봤어요. 검찰 독재 정치 탄압대책위원장으로.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압수수색 결과를 지어보니까 376번이나 제가 지었거든요. 그래도 뭐 이런 한 푼 받았다라고 하는 물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사실은 꼭 지켜줘야 되겠다,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 예. 사실 팀워크의 큰 근원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드는데 부부들도 측은지심으로 산다는 말은 있는데 이 정치의 영역에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시련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결속하는 가장 큰 힘이지 않았나 예.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아까 싸움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 박 후보님께서는 국민의힘이 협치의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해산해야 될 위헌정당이라고 보십니까? 지금의 양태를 보게 되면 해산정당의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국무회의 또는 우리 국회에 참석해가지고 내란을 정당화하고 지지했던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당대표로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전환길도 그렇고 내가 볼 때는 지금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이 내란에 대해서 반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점점 극우화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직도 도로 친윤당이라고 할 정도로 인적 쇄신이 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윤석열의 그 페이스북 내용을 또 보게 되면 좀 황당하죠. 내가 볼 때는 이러한 기조를 유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정당이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추진했던 그 내란 특검에 의해서 지금 45명의 국회의원들이 사실 여러 가지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만약에 기소가 이루어지고 체포 동의안이 들어온다면 저는 당연히 가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동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가결시켜야 되고요. 내란 특검의 결과로 국힘당이 분명하게 내란에 관여하고 참여하고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위헌정당 해산시켜야 되겠죠. 특별히 법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헌법에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제가 제일 먼저 할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결국 협치가 이게 프레임화 좀 되어 있는데요. 집권 여당이 어떻게 협치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궁극적 지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협치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든가 협치를 위해서 개혁하지 않는다든가 협치를 위해서 내란 종식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건 결코 아니죠. 우리도 언제까지 일본하고 싸우기만 하겠습니까? 친일 청산 안 되고 역사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뉴라이트가 나올 때마다 지금도 갈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일본하고 한국도 사실은 미래 의제 이웃나라로서 정말 궁극적으로는 서로 협의하고 같이 가야 되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선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로 사실 병행하기도 하죠. 역사 문제는 한 트랙으로 그다음에 경제 협력과 안보도 또 한 트랙으로 이렇게 가는데 지금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내란 종식은 선결 과제로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걸 붙들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당대표는 1년짜리 임기인데 신속하게 내란 종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란 종식 특별법을 낸 겁니다. 개혁 과제도 거의 다 이행이 된다고 보고요. 여당의 대표가 되시겠다고 하는 분이 야당을 협치 대상으로 인정하기 힘들게 만든 거 사실 국민의힘이 원인을 제공한 거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요. 도처에서 내란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강준호 국민통합비서관 어제 다행히 그래도 우리 박찬대 후보님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 뜻이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아니 심지어 뭐 다른 거 다 좋아요. 뭐 반성했다 사죄했다. 그런데 그 야만의 민주주의인가 뭔가 책을 보면 서부지법에 들어가서 난동 부린 사람들을 폭도라고 한다면은 5.18 때 저기 했던 사람들은 폭도라고도 부를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했지. 어떻게 이런 자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 시스템 한번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인수위도 없이 급하게 달려오는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인사가 전반적으로는 뭐 지금 잘된 인사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국민통합비서관은 그거는 국민들이 뭐 통합이나 또는 협치의 이름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임계치를 벗어나는 부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러시죠. 사실입니다. 예. 사실 쓴소리를 하더라도 몰래
비밀리에 하는 예.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내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국민의 정서에 크게 벗어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발언을 해야겠다고 사실 저로서는 아주 큰 결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민심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님께 어떤 형식으로든 좀 전달은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이제는 이런 일이 없겠죠? 네, 없을 거로 생각하고요. 시스템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고. 네. 예. 우리 대통령께서는 늘 예.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한 거는 아닌데 명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한번 기자들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 명심이 정한테 있냐 박한테 있냐 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도 궁금해요. 저는 명심은 국민에게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 정답이죠. 그렇게 얘기했죠. 예. 네. 근데 국민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그게 중요하네요. 사실 저도 정치를 짧게 시작을 해봤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 어디에 진짜 답이 있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 정치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과제 아닌가. 어떤 정치적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나오게 만들었던 원인은 무엇인지 그 원인에 영향을 미쳤던 국민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데 가장 어려운 일이다. 예. 바쁘시니까 한두 가지만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거도 치르실랴 또 수해 현장도 갔다 오실랴 아주 뭐 정말 정신이 없으실 텐데 지금도 네. 그 민방위복 입고 계신 거 보니까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지금 한 며칠 동안 예. 쭉 다녔습니다. 당진, 그다음에 가평, 그리고 예산, 그리고 남원, 곡성, 광주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돌고 이번에 현장에서 당한 데 바로 다 올라왔어요. 가셨네요. 산청은? 산청은 아직 못 갔습니다. 아, 예. 오늘 본회의가 있어가지고 예. 올라왔기 때문에 본회의 마치고 나서 다시 내려가서 수해 복구 현장을 좀 가봐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간다고 그래서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일단 신속하고 빠르게 정치하는 사람이 그것도 이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공감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로라든가 어려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힘을 실어주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제가 아까 괜히 저기 말씀을 드렸나. 아닙니다. 네네. 예. 근데 그건 제가 우리 박 의원님 도와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수해를 당하신 곳들 이번 그렇게 비가 오면 사실 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재명 정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재난 없이 조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쭉 갔으면 했는데 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아무튼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하랴 저거 하랴 참 정신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수해 현장을 보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현상은 매년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이게 뭐 100년 만에 온 호우다라고 예. 했는데 이번에는 200년 만에 한 번 온 호우다 이렇게 얘기하고 남원에 갔더니 20년에 한 번 발생할 사실은 재해를 대상으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40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아주 극한 호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문법을 걷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사실 전략적 판단에 따른 재난방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거는 이제 일개 지자체로서는 어렵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지 않으면 계속 뒷북 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저희 기자 생활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요, 집중호우 기준을 시간당 20mm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당 20mm만 와도 집중호우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시간당 20mm는 집중호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30mm로 잡았는데 사실 시간당 30mm만 와도 자동차 와이파가 이렇게 정신없을 정도인데 이번에 뭐 시간당 70, 80, 100mm까지 와버리니 이거 뭐 그냥 폭탄 쏟아 부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어떤 날은 여기 떨어졌다가 어떤 날은 여기 떨어졌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예보도 제대로 힘들고 그렇게 피해가 막 컸으니까요. 일단 빨리 되기를 바라고 이번에 소비 쿠폰은 오늘 참 많은 분들이 거의 막 그 약간 울먹거리면서 받은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소비 쿠폰은 야당이 막 반대하기도 했지만 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렇게 지역구에서도 만나고 그러시는데 소피 쿠폰에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죠. 예, 많이 좋아하시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시골 지역에 있는 분들, 예. 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애로가 좀 있어가지고, 예, 그거를 좀 편의를 좀 높여달라라고 하고 있고요. 직접 수혜지구에 있는 분들은 소비 쿠폰에 대한 칭찬과 함께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 지금 재해보상법이나 보험법으로는 좀 많이 부족하다. 예.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대책도 좀 마련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특검이 지금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특검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 방송 패널로 나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당초 내란 특검이 60명, 김건희 특검이 40명, 최혜병 특검이 20명인데 이게 이렇게 파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 이게 생각보다 막 커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내란 특검보다 김건희 특검에 더 많이 이렇게 수사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혹시 특검법 개정할 수도 있습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네, 개정 가능하죠. 네, 네. 그래가지고 바꿀 수 있습니까? 예, 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집사 게이트도 지금 뭐 터지고 그랬는데 뭐 김혜성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건 뭐 최순실 국정농단 버금갈 수 있는 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버금이 아니라 훨씬 뛰어넘겠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 보면 주가 조작해서 돈 벌고 양평고속도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네. 통일교하고 짜고 캄보디아 ODA 보내는 게 네. 이게 15억 달러 보낸다고 30억 달러 보낸다고 해놓고 15억 달러만 보내고 챙기는 것만 해도 한 2조가 되고요. 그렇죠. 네. 무엇보다도 지금 마약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백혜련 경정 인터뷰하면서 들었는데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하던데요. 백혜련 경정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네. 김건희 윤석열이 마약 사업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나라가 뒤집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에 김혜성이만 뭐 영장 치려고 해도 법원에서 이건 특검 수사 대상 16가지 안 들어간다고 기각을 해버리고 그러는데 마약 특검, 집사 게이트 특검 또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적 의혹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게 지금 정치의 바로 본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만약에 특검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특검법 개정 필요하죠. 마약 특검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마약 특검 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예. 그 전에 예. 김건희부터 빨리 구속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모든 의혹의 항상 가운데는 김건희가 있는데 좀 김건희 아직도 포토라인 한번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뭐 필요하다면 웬만하면 웬만하면 협조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예. 지금 장난합니까? 내가 볼 때는 아직도 시혜적으로 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일단 인신을 빨리 구속하는 것부터 해서 도주나 증거 인멸 이거 다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8월 6일 날 나와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법률 전문가들한테 너무 긴 거 아니냐 너무 그렇게 길게 잡아도 되냐 그랬더니 또 핑계거리를 아예 안 주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혹시 우리 박 후보님은 너무 긴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예, 많이 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예. 해야죠. 지금 23일 아닙니까? 예. 그럼 아직도 뭐 한 열 며칠 이후에 그렇습니다. 나온다고 하는 건데 예. 지금 뭐 당장 불러가지고서 예 구속하고 그리고 수사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쭉 그동안의 과정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원내대표로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역사의 한순간을 겪으셨지 않습니까? 제일 힘들었던 순간 하나 꼽으라면 언제로 꼽으시겠습니까? 조희대. 사실 얼마나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그러네요. 12월 3일 날 계엄이 터졌는데 정말 혼신의 힘으로 국민과 함께 계엄 해제했죠. 그리고 12월 7일 날 탄핵 한번
실패했지만 다시 국민과 함께 여의도로 진군해서 12월 14일 날 탄핵 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관을 9명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듣지 않아서 한덕수를 다시 탄핵하고 2명의 헌법재판관을 세워서 8명이었는데 그 와중에 어렵게 체포했던 윤석열이 탈옥하면서 그다음에 또 법원에 난입하면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을 눌러내고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했던 건 전 뭐였냐면 3월 29일이었죠. 예. 그때 우리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 최후의 수단을 쓰겠다. 남아있는 국무위원 전체 그리고 헌법재판관 전체에 대해 가지고 정말 최후의 수단을 쓰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4월 1일 아침 11시에 탄핵 심판 판결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4월 4일 날 겨우 결국 국민과 함께 8대0 승리를 이루나서 이제 다 이루었나 보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대법원에서 공선법 2심이 완벽하게 무죄였는데 그거를 그냥 2번 만에 심리를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그때 그 조희대 대법원에서 일어났던 정말 그 사법 구테타 우리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그 시도 때가 가장 위기였고요. 저는 국무위원 전체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전체를 사실 탄핵할 생각까지도 예. 결심을 했는데 대법원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 대법원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때 진짜 그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픽션이긴 하지만 그 전두환 쿠데타 세력이 중앙청을 점령하고 있을 때 수방사 사령관이 거기를 포로 사격을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하다가 결국 사격하지 못해서 쿠데타 세력에다가 국가를 넘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이거를 딱 지켜보게 되면서 그때가 가장 아찔했던 위기였고요. 그것도 국민과 함께 사실은 극복하지 않았나 싶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더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내놨던 게 뭐냐면 조희대, 지기현 이런 판사들에 대해 가지고 이거 국정조사 하자. 그래서 예. 국정조사 한 2개를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국힘에서 우리 국힘이라고 좀 그러네. 국힘당에서 내란과 관련된 아직도 발을 끊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4명의 의원에 대해서 거취를 정하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반대하고 있어서 내란 10적이 되든 20적이 되든 이거는 제2의 50 청문회와 같은 청문회가 꼭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예. 싸워나가고 예. 있는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제가 이 부분을 홍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뭐 이번 기회에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저 그거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다시 소름이 끼치는데 실무적인 뭐 보나마나 확실한 거고 조희대 지기현은 반드시 밝혀야 되는데 만약에 대표 되시면 지금 국정조사는 권려는 있는 거죠? 아니요. 지금 법안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거 반드시 하실 생각입니까? 예, 무조건 진행할 겁니다. 예. 네. 국정조사 반드시 진행하고요. 예. 저는 그래서 아예 발본색원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것이 3특검, 그다음에 이제 개혁 법안들 원내대표 하면서 다 올려놨었죠. 예, 이제 언론개혁, 또 방송 3법이 거의 다 통과된 상황이고 이제 사법개혁만 남아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판사들에 대해서 법 왜곡죄라고 하죠. 속칭으로는 판사징계법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김용민 의원이 지금 내놓은 상태고 저도 요것도 확실하게 추진을 하려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혁과 싸움, 내란 종식, 청문회, 국정조사 이렇게 저보다 많이 내놓은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로 협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혹시나 하고 오해하고 실망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잘 싸웠고 성과를 냈고 이재명 정부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다만 감독이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았을 뿐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 대표님 나오시니까 아주 응원하는 문자들이 많이 왔는데 힘내시라고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네. 누구보다님 원내대표 하느라 자기 PR 하나도 제대로 못한 우리 박찬대 의원님 믿어주세요. 진짜 잘하실 거예요. 락님 외유 내강 박찬대 지지합니다. 그레이님 당찬대 강하고 굵게 티키타카 응원합니다. 현자의 돌림
야멸찬데, 꽉찬데, 알찬데, 찐찬데. 아, 현자의 돌림이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박찬대 의원님이 원래 이렇게 많이 쓰신 거예요? 야멸찬대는 우리 국회의장님이 지어주셨고요. 원구성할 때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법사 운영, 그다음에 과방까지 딱 쥐고 가니까 야멸차다. 그래서 야멸찬대라고 주셨고, 요번에 이제 당대표는 박찬대다 이래서 또 지지자들이 지어준 게 당찬대입니다. 당차게 싸워라 이런 부분인데, 저번에 TV토론 나가가지고 2016년 초선 때 포스터를 보니까 그때 이미 알찬대, 보람찬대를 쓰고 있었더라고요. 국가 예산은 알차게, 그다음에 지역구 살림은 또 꽉 차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네, 아무튼 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자의 돌림. 내란 종식 특별법 발의 3특검 동시 진행 다 우리 박찬대 후보님의 성과입니다. 그러셨습니다. 로지님 꼭꼭 승리하시길. 오로치 1004님 박찬대 당대표. 수현님 당대표는 박찬대 응원합니다 하면서 수현님, 오로치 천사님, 로지님, 현자의 돌림, 그레이님은 슈퍼챗을 함께 보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캣님님, 박선원, 김용민, 부승찬, 박찬대 지지. 이분들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지지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부승찬 의원은 정어리 TV가 배출한 국회의원이라고 우리가 항상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참. 예. 우리 박 대표님 이치항명주 우리가 시작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죠. 예. 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 정의원님들이 이치항명주 우리가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풀려가는 거 보면서 너무나 흐뭇해합니다. 그레이님 정의TV 응원하겠습니다. 당대표는 박찬대 해주셨고요. 자,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나와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4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우리 애청자님들 또 국민들 당원들께 한번 말씀 한번 해주고 마치실까요? 네. 예. 정치의 본령은 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당은 전당대회 기간이기는 하지만 수해를 맞아서 참담한 현실 앞에 울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수해 복구하는 당면과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그 다음 과제를 생각을 한다면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한 당정대 원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지난 5년 동안 함께 해왔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이재명 정부를 세웠던 제가 당정대 원팀을 이끌어서 반드시 내란을 종식시키고 신속하게 개혁과제를 완수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을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으로 돌려들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희망차게 만들 수 있는 정치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추격하고 역전하고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혹시 뭐 오늘 꼭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다 하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예. 나중에 혹시 대표 되시면 네. 꼭 한번 우리 정의TV에 다시 한번 나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원내대표 때는 못했지만 당대표가 된다면 좀 더 많이 소통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대표가 되셔서 한번 뵙도록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대표로 나온 박찬대 원내대표 인터뷰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